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의 정당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2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녹음은 뉴질랜드의 정당 중 하나인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2주 후에 선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선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다, 어느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등등 그런 것이죠. 그렇게 큰 정당들이 자기들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작은 정당인 마오리 당도 자기들의 정책을 발표했어요. 정당들이 선거 전에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각 분야별로 정책을 발표하죠. 그래서 의료 분야에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며, 경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걸 발표하죠. 그래서 마오리 당도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그중 2개의 분야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2개의 분야를 다 다루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하나의 녹음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분야를 다루면 한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분야는 다음번 녹음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아닌 곳에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뉴질랜드의 그 정치적인 구도를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의 왼쪽과 오른쪽을 대표하는 큰 정당들이 있고, 그리고 의석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120석 혹은 한두 석쯤 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정당들이 있죠. 그 작은 정당 중에 어떤 당들에는 의석이 있고 어떤 당에는 의석이 없어요. 그 의석이 없는 당 중에 하나가 마오리 당입니다. 현재도 의석이 없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아 아마도 선거를 한 다음에도 의석은 없을 것 같아요. 만일 의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상당히 놀라운 결과일 텐데, 마오리 당이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의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마오리 당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오리 당이 발표한 언어에 관한 정책,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관한, 즉 마오리어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배경 설명을 좀 하는데, 그 배경 설명에 보면 87년에 마오리어가 뉴질랜드의 공식적인 언어가 되었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마오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오리 중에서도 20% 정도밖에 안 되며, 전체적으로 따지면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오리어를 더 잘 쓰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는 다 했으니까 이제 정책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정책, 마오리어에 관한 첫 번째 정책, 이거예요. 나라 이름 뉴질랜드, 그것을 원래 마오리 단어인 아오테아로아로 이름을 바꾸자, 2026년까지. 이것이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정책입니다.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은 단순히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동네 이름들, 그런 거 다 바꿔야 된다, 원래 마오리 이름으로.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Replace all Pakeha place names. 파케하는 백인들이죠. 백인들이 지은, 백인들이 만든 동네 이름, 도시 이름 다 바꿉시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To their original Maori Ingoa by 2026. 2026년까지 Original Maori Ingoa. 잉어와는 마오리어 단어로 이름이란 뜻이죠. 마오리어 배우러 가면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런 거 할 때 배우는 단어가 잉어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 나라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동네 이름도 다 원래 마오리어로 바꿉시다, 2026년까지 바꿉시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그 다음 정책은 마오리 스탠다드 오서리티라고 이 사람들이 적었는데요, 마오리어 감사원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요. 사람들이 마오리어, 마오리 문화, 마오리 풍습을 잘 지키며 존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 기관을 만드는데 50밀리언, 뉴질랜드 돈 50밀리언을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누구를 평가하고 측정하는가 보니까 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의 조직, 그런 데를 살펴보아 마오리어를 잘 쓰고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뭐 마오리어를 매일 쓰라는 건 아니지만 뭐 문서를 만약에 만든다면 그 제목에다가 마오리어를 영어와 함께 쓴다거나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벽에다가 뭐 표지판으로 뭐라고 마오리어를 한다던가 그런 거를 잘 하고 있는지, 마오리 관습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기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에서 탈락이 되면, 물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진 않지만 탈락이 되면 당연히 재시험을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일단 50밀리언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좀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정당을 만들었으며 뭐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정책은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마오리 당에다가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낸 게 한 열흘 전 아니면 그 이상 되는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일단 그걸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Establish te marama o tereo maori. 이거를 하자는 건데요. 우선 데레오 마오리, 이건 마오리어죠. 레오가 언어인데 레오 마오리, 그러면은 마오리어인 것이죠. 그게 establish니까 뭘 만들자, 뭘 시작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테마라마. 이거는 달이에요. 뭐 하늘에 떠 있는 달도 그 달이고, 아니면 뭐 9월, 10월, 11월 할 때 하던 그 달도 그 달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그 위에 마오리 감사원처럼 테마라마라는 무슨 조직을 만들자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 조직은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니라 현재 마오리어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한국에도 무슨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무슨 뭐 산불 조심 강조 기간 뭐 이런 거에 어느 주 동안은 뭐 옷에다가 산불 조심이라고 적어 갖고 달고 다니고 뭐 그런 때가 있었죠. 아니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쥐를 잡자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잡자 주간 동안에는 쥐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대가 쥐를 적게 잡아서 문제가 되곤 했었죠. 이렇게 뭐뭐뭐뭐 주간이 있는데 현재 마오리어 주간이 있습니다. 9월 14일이 마오리어의 날인데 그거를 포함한 그 주를 현재 마오리어 주간으로 만들어서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마오리어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뭐 앞으로 마오리어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우리 사회 마오리어가 뭐 이렇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그 일주일만 지나면 그런 글들이 팍 줄어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그것을 마오리어 주간으로 하지 말고 그 달을 마오리어의 달로 지정하여 그 한 달 동안 그런 행사를 계속 하자는 거죠.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들의 연봉, 보수를 정할 때 뭐에 근거하여 정하느냐? 여기 적혀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based on their competency of Tereo Maori. 마오리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근거하여 연봉, 보수, 그거를 정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과거의 다른 녹음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제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20년 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선생을 잠깐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연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조금 익숙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그걸 보고 야, 이거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적용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봐야 되겠죠. 우선 선생님들의 연봉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마치 공무원 연봉처럼.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선생님을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죠. 그게 이제 한쪽에 있는 커다란 구조이고, 그거 말고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교감 선생님들은 수업이 아니지만 할 일이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할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의미에서 그 자리에다가 혹은 그 역할에다가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거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뭐 저 자리에는 그 유닛이 4개가 있다 그러면 한 유닛당 뭐 몇천 불이에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4 이런 것이죠. 제가 듣기에 학생 수가 많은 어느 학교에는 어떤 자리에 그 매니지먼트 유닛이 10 몇 개가 붙어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보나마나 엄청 바쁜, 할 일이 많은 그런 자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보수가 결정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오리어를 얼마나 잘하는가라는 요소를 거기에다가 합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오리 본인들 자신들보다 한국에서 산 사람들이 이런 주제에 더 익숙하지 않은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우리 보는 시험 중에 토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토익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자가 영어의 이더라고요. 그거를 만약에 M으로 마오리의 M으로 고친다면 토믹 이런 시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토믹 시험을 만들어서 제일 점수가 높이 나오면 990까지 나오게 하고 뭐 하나도 안 쓰면 0점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600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약에 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720점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추가적인 보상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연봉에다가 뭐 1점 몇을 곱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반면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600점이 안 돼서 뭐 540점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시험을 더 보셔서 600점이 될 때까지 보세요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0점 몇을 곱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준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그건 개인에게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학교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학교 전체에 만약에 선생님이 50분이 계시다면 그런데 그 50분 중에 절반 이상이 25분 이상이 600점 이상을 맞으셨다면 뭐 그 학교에게는 좋은 걸 줄 수 있겠지만 반면에 600점 이상을 맞으신 선생님이 절반이 안 된다면 그 학교에는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정책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제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련된 정책이 더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초등학교에서 수업의 내용을 25% 마오리어로 하라는 거예요. 2026년까지. 그것은 2026년까지 마오리어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 뭐 과학 수업을 할 때, 아니면 수학 수업을 할 때, 초등학교니까 뭐 산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할 때 25%는 마오리어로 된 수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절반, 50%로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나의 아이는 과학도 마오리어로 배우고 뭐 미술 시간에도 마오리어를 쓰고 수학 시간에도 마오리어를 쓰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적어도 절반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학교가 준비를 해달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정책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죠. 학교에 관한 정책은 이것 이외에도 10학년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그 나이까지 마오리 역사와 마오리 언어를 많이 배울 수 있게 하자 이런 정책도 있어요. 이거 말고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방송을 하는 조직 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구성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마오리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혹은 많이 듣는 방송에서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자 이거죠.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마오리어 발음하는 게 가끔 귀에 거슬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는 마오리들이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른 기사로 가서 이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사는 2019년 12월에 나온 기사고 글의 내용으로 보나 이 사람의 이름으로 보나 아마 이 글 쓴 사람은 마오리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마오리 지명을 발음하는가에 대한 자기 느낌을 적는 과정에 어떤 예를 하나 들었어요. 뉴질랜드 남섬에 사람들이 카네리 호수라고 발음하는 그런 호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그걸 Lake Canary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한국말로 우리가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그 커네리 새 그것에서 이름을 빌려온 Lake Canary, 커네리 호수라는 데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늘 발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어느 날 그 동네에 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그 동네에 대한 정보를 보는 과정에 그 호수의 이름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호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읽어보면 이거예요. 카니에레, 카니에레. 호수니까 레이크 카니에레. 이게 마오리어로 된 호수 이름인 것이죠.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카니에레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발음하느냐? Canary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몰랐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커네리라는 호수가 있나 보다 했겠지만 이제 이게 카니에레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걸 옳게 발음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것을 옳게 발음했더니 누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I was told by a colleague 나의 동료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To stop pronouncing Maori place names correctly.
마오리어 지명을 옳게 발음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자기 동료가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발음하면 아무도 그게 어딘 줄 모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예도 하나 들었습니다. 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웨커와이티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의 옳은 발음은 더니든 근처에 있는 동네죠. 제가 조심스럽게 발음을 해보자면 와이코와 이티인데 와이코와 이티를 못하기 때문에 웨커와이티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듣고 자기는 어떻게 느꼈느냐? It sounded funny, 웃기게 들려서 and made me laugh, 웃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있다가 뭐 일본 사람들에 관한 뭐를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다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20세기 초반에 한국에 와서 불광동 아니면 신설동 이런 발음으로 엄청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잠깐 다른 기사를 봤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죠. We should reinstate every Maori place name. 마오리 지명을 원상복구,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글이에요. 이 사람들의 정책이 더 있긴 하지만 대충 여기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정책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면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얘기한 문장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읽으려고 하는 문장은 신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본 거에는 나오지 않고 그 신문 기사에는 정책만 보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 웹페이지에 가면, 마오리 당 웹페이지에 가면 그 정책 앞에 어떤 근거로 이런 정책을 발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는 와이탕이 조약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조항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이제 조약을 맺으면 마오리들은 영국 사람들의 권리를 갖는다 이런 내용이죠. 와이탕이 조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멜번에 산다에서 올린 2018년 5월 17일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자세히 와이탕이 조약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와이탕이 조약의 세 번째 조항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Where we are promised. 자기들이 약속을 받았어요. The same rights as English citizens. 영국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하여 테레오 마오리 메 오나 티캉아 카토와 be treated and valued exactly the same.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야말로 뉴질랜드 영어의 맛이 아닐까 합니다. 문장의 구조 자체는 영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마오리 단어가 많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마오리 단어가 연속적으로 몇 개가 나왔나요? 7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죠. 테레오 마오리는 우리 이미 했습니다. 마오리어, 그게 이미 세 단어고 메는 그것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오나 티캉아 카토아. 그 중에 티캉아가 중요한 단어니까 티캉아 한번 제대로 된 발음으로 들어보시죠. 티캉아, 티캉아. 그 티캉아라는 단어를 2번 들었는데요. 여기 사전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게 풍습, 관습, 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티캉아라는 단어는 뉴질랜드에서 좀 듣게 되는 단어죠. 흔히 듣는 표현은 티캉아 마오리, 마오리 관습 그렇게 듣게 되죠. 이 글에서는 티캉아 카토아, 총체적인 관습, 그러니까 마오리 언어와 마오리의 총체적인 관습이 treated and valued exactly the same. 영어처럼 취급되고 값어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조약에 있으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발표한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치고 동네 이름도 고치고 선생님들은 마오리어를 열심히 배우시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오리 감사원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조직이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접하는 사람이 속한 집단의 역사적인 경험에 따라 이런 내용에 이런 정책들에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이 황당하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에 좀 공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짐작을 해봅니다. 이번 녹음과 다음번 녹음 2번의 녹음을 통하여 다루게 될
정당, 뉴질랜드의 정당 마오리 당의 정책을 다룬 첫 번째 녹음. 이번 녹음에서는 마오리 당의 언어에 관한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과자 마오리 당의 정책에 관한 첫 번째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